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8월 31일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고요. 밤 11시 13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이 뭐 하루 새 굉장히 많이 물량을 팔았죠. 오늘 매매 동향 잠깐 보시면 이제 1조 6천억을 팔았는데요. 대신 또 코스닥은 또 많이 샀습니다. 자, 코스닥을 많이 샀다는 얘기는 어, 이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번 주까지는 주 5월 초까지는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로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옵션 동향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하락 쪽에 배팅을 잡았죠. 네. 근데 크게 하락을 넣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 한번 볼게요. 길게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종목들이 이격이 사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이 시장을 제가 마음 놓고 2450포인트 뭐 2400포인트 넘었을 때부터 계속 여러분께 눌림목에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물론 제가 2300 정도에서 한번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한 10% 정도 가능성의 10%지만 한편으로는 한번 시장이 크게 휘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런 대형주,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주도 너무 단기간에 시세가 나오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이격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뭐 문제는 조정이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세게 들어올지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는 당하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대비하고 피신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미리 준비하고요. 피신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단을 해서 이 정도밖에 조정이 안 들어올 거야 생각하고 예단을 해서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예측을 합니까? 단지 좀 위험한 지역에 위험지역에 오게 되면 우리는 조심할 뿐이고요. 조심조심 하면서 짧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거죠. 계속 하락이 언제 분명히 폭탄 돌리기가 언젠가 한번 또 터질 거야. 그런 생각으로 조심조심 막판에 매매하는 거지만 또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려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수에 참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최저점에서 잡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최저점에서 잡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낸다 그건 아닙니다. 돌아서고 나서 그때 확인이 되고 매매하셔도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다시 훅 눌려버리죠. 그러면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많이 공포에 어느 정도 질려있는 상태지만 이제 바닥이다 하고 들어왔지만 그래서 한 번 더 밀어버리면 여러분 다시 손절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겁이 나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거든. 이렇게 이런 장세에서는. 그죠?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돌아서고 나면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나 보다라고 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밀리더라도 크게 손절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눕다가 돌았을 때 요때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속 편합니다. 심리적으로요. 오히려 이게 더 수익 내기가 더 좋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제가 어제 영상을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영상에는 제가 제목을 박스권 행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양대 리그가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나라 정신은 좋을 거라고 봤고요. 또 그렇게 하면 추격 매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박스권 장이기 때문에 박스권의 저점에서만 여러분께서는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어제 제목을 달았었는데 오늘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죠. 자, 제가 보는 이 시장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어제 말씀드린 제목대로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스피가 227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죠. 이 자리요. 저는 이 자리는 테스트를 한번 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 테스트를 한 번 더 온다라 보고 있고, 이 자리는 쉽게 무너질 자리는 아닙니다. 이미 쌍봉을 찍었던 자리를 돌파해서 다시 상단에 부닥치는 자리라서 이 자리는 쉽게 무너질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테스트를 한 번 더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2270도 일시적으로 한번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 기본적으로는 2270포인트가 저는 저점 라인이라고 보고 한번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자리라고 보고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지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지수는 전반적인 걸 볼 수는 없어도 우리 종목들은 매매를 하다 보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하락하겠다든지 매매를 해왔던 종목에서 우리가 뭔가 이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수의 고점 저점을 뭐 중간중간 맥점을 잡을 때도 물론 뭐 이 지수의 차트도 보지만 종목들 몇 개를 주요 종목을 보면서 제가 고점 저점을 많이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언급한 종목 중에서요. 제가 뭐였나요? SK바이오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SK바이오팜을 제가 좀 지표를 많이 들고 오는데요. 자, 이 종목은 지난번에 15만 5천원을 찍었습니다. 15만 5천원을 찍고 급반등이 들어왔고요. 급반등이 들어온 다음에 17만원 얼마까지 가서 반등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행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방향성이 나온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한 번 더 방향을 준다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약간 뭐 하락의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15만 5천원은 깨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SK바이오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지금 뭐 당장 우리가 부닥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열어두시면서 매매를 조심스럽게, 또는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할 때도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꼭 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SK바이오팜도요. 잠깐만요. 종합지수가 나왔네요. 자, SK바이오팜요. SK바이오팜도 제가 생각하는 저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물론 참고로만 하시고 그 가능성을 여러분 열어두시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자, 지난번에 제가 15만원대 초반 한번 말씀드렸죠. 어쨌든 두 번째 자리가 저는 17만 얼마 있었죠. 그때는 15자. 두 번째 자리가 5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게 15만 5천원까지 밀렸었습니다. 자, 만약에 다시 한번 밀린다면요, 이 SK바이오팜은 만약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면 이 종목은 자, 15만원 초반, 즉 15만원 근처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번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5만원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는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탈하게 되면 어디까지 밀린다? 14만원에서 15만원 요 사이 구간에서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론 뭐 2, 3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가능성도 열어두시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저점을 예단하고 들어가지는 마시라는 얘기죠. 확인하고 나서 만약에 확인하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15만원을 깨버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여러분께서 15만원 이탈하는 순간부터 하락시마다 저점 매수, 분할 매수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만약에 여기까지 안 오고 다시 이 친구가 15만 5천원까지 깨진 않고 돌아선다고 느낌이 들어 돌아서게 되면 시장이 돌아서고 하면 그때는 따라 붙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은 관망하고 있다가 내가 생각에는 마지노선 가격, 즉 15만원을 이탈하는 그런 시점이 나오면 그때는 저점에서 과감하게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능성도 우리는 그 가격까지 내려오는 가능성도 열어는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높다 적다 그런 걸 떠나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은 매매를 좀 신중하게 좀 심사숙고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관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LNF라는 종목을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전기차 관련주요. 자, LNF. 이 LNF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저점 라인, 즉 39,000원 되는 요 저점 라인을 LNF 한번 깰 수 있습니다. 저는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제가
이 가격까지는 오진 않겠습니다. 33,450원 이 가격까지는 저는 오지 않는다라 보고 있지만 이 저점을 한번 깰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점 라인은 36,500원에서 37,000원 정도 그 가격까지 한번 올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을 열어두시고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그 가격까지 진입을 한다면 관망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저점 분할 매수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33,450원까지 이번에는 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00원 정도에서 37,000원 정도 그 구간 정도 근처에 오면 그때는 이 저점은 잠깐 깰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생각에는요. 그 가격 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만에 하나 여러분이 관망하시면서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많이 돌아서 버리면 따라가면 됩니다. 시장이 돌아선 느낌이 들면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시장 자체를. 그래서 기다리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 가격이 오면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자, 어제 또 영상에서 제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 전기차 조죠. 이 종목도 제가 가격을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지금은 저점을 고리를 다고 올리고 있지만 이 종목이 14만원까지 한번 올 수도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떻게 세력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까지 제가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가능성,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주시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돌아서면 따라 붙으면 되는 거, 시장이 돌아선다는 느낌 들면요.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14만원 정도나 살짝 장중에 14만원 이탈하는 정도 아니면 14만원 정도 오면 그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별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이 100%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언급한 종목 다 그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여러분께서 감안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갑자기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금방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 네. 자,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도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현재는 기관은 관심이 없고 외국인만 좀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65,000원 정도 오면 관심 가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들어왔지만 저는 65,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심하면 65,000원을 살짝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 어쨌든 65,000원 정도 사놓으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 가격들을 보시면서 이 시장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6만 한 2, 3천원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65,000원부터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매수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 프로덕터,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좀 나름대로 보고 있는 관심 있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라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이거든요. 그걸 여러분께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꼭 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월 초에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에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댓글에다가 여러분께 오늘 아까 점심때였네요. 제가 CJN이 그때는 별로 오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 2, 3%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좀 CJN 좀 관심 좀 가지시라고 제가 댓글을 남겨드렸죠. 댓글을 제가 종목을 제가 댓글에 남기는 경우는 좀 흔하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2, 3시간 지나고 나면 제가 지워버립니다. 물론 뭐 타이밍이 맞아서 보시는 분은 보시는 거고요. 못 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종목을 가지고 길게 댓글을 남겨두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시즌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요. 자, 시즌은 장막판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2, 3% 왔다 갔다 하던 애가 갑자기 막판에 6%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자, 시즌은 여전히 내일 오전에 좀 밀리겠죠. 그죠? 좀 밀리지만 저는 홀딩입니다. 계속 보유하신 분들 계시죠? 네, 계속 홀딩 하겠습니다. 자, 저도 시즌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매매하신 분들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즌 말고도 EDGC라는 종목도 제가 오늘 댓글에 좀 언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EDGC는 네, 막판에 들어올지를 못하고요. 그냥 제가 언급해드린 15,600원, 650원, 7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조금 더 빠졌습니다. 15,500원이니까 대략 한 1% 정도 빠지지 않았나,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EDGC를 또 제 말 믿고 매수하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자리는 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4,500원은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4,500원요. 자, 기록해 놓으시죠. 14,500원. 만약에 이 종목이 14,700원만 와준다면 저는 배팅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이 종목에다가요. 14,700원요.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저점이 15,300원인데 원래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저점이 15,350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15,300원까지 찍고 15,500원까지 올려놨는데 저는 오늘 저점이 어쩌면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세력이 또 밀어버린다면, 뭐 오늘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나서 다른 뭐 개인들 뭐 일부 좀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세력이 열받아서 LA 남추 고발 해가지고 14,000 뭐 7,800원 뭐 6,700원까지 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세력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15,300원이면 이 정도 자리면 저는 저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만에 하나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면 14,500원까지도 하락을 좀 열어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14,600원 700원 요 라인이나 또는 14,5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비중은 많이 넣지는 마십시오. 아직까지는요. 한 종목에 비중 많이 넣지 마십시오. 자, 시젠, 네, EDGC. 시젠을 오늘 선택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났죠. EDGC를 선택하신 분들은 오늘 아마 보합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한 0.5% 정도 손실 좀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요, 계속 이 두 종목 진단 키트 관련주로 저는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젠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시젠만한 종목 단기적입니다. 없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전기차를 들어가자니 지금은 네, 좀 아직 추세주로 내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인버스를 들어가자니 좀 너무 약해 보인 것 같기도 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 시젠 쪽하고 신풍제약 쪽 이런 쪽을 제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외국인이 이미, 자, 시젠 한번 볼까요? 이미 제가 요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요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국인이 빠져나가지 않았죠. 오늘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풍제약 어디 갔나? 자, 신풍제약도 보시면 오늘 신풍제약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자, 신풍제약도 보시면 여러분께서 보시면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신풍제약도요. 자, 그런 종목들 잘 찾아보셔서 짧게 매매하셔도 되고,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이 내려오면 지수 관련주들요, 그때 매매를 다시 한번 가감하게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떤 분 두산솔루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분석 좀 해달라 그랬는데 두산솔루스는 제가 최근에 지금 처음 봅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고 나서 이 두산솔루스를 처음으로 제가 관심 종목에 한번 체크해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 예, 저기 영상 한참 3월달 이전에는 두산솔루스를 제법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몇 달 만에 처음 봅니다. 4만원 정도면은 다른 전기차주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7, 8만원 할 때 지금 더블 이상 갔는데 두산솔루스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솔루스는 역시 전기차 중에서도 핵심주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 핵심주는 니켈 쪽 함유량이 많은 그쪽이죠. 코발트보다는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좀 코발트 쪽이기 때문에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니켈 쪽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은 시장을 좀 전기차 중에서도 좀 주도해 가고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요. 자, 두산솔루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하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똑같은 전기차라면 저는 다른 전기차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두산솔루스는 일단은
고점에서 하락을 많이 했죠. 48,000원에서 뭐 4만원까지 밀렸으니까 4만원도 살짝 깼죠. 잠시 많이 깼는데요. 이 종목은 저는 어느 정도 내릴 만큼 내렸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은요. 왜냐하면 자, 요렇게 행보했던 요 박스권 행보하는 요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요. 자, 요 자리를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그 자리까지 밀렸습니다. 다시 요 자리까지요. 밀렸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행보했던 자리죠. 고점 라인들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렸기 때문에 자, 저는 요 자리에서 당분간은 좀 행보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행보를 하면서 이 기울어져 있는 이 11선을 옆으로 누워야 됩니다. 이렇게 11선을 좀 누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며칠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며칠 행보한 이후에 뭐 시장에 따라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조금 돌아설 수도 있고요. 그는 지금은 제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저는 보유하고 계셔도 되지 않나.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 만약에 38,000, 4만원 정도에 사셨다. 저는 4만원씩 매입 가격이라 그러면 저는 그냥 보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이 정도 가격은 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자리에 당장 뭐 들어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옆으로 조금 행보할 거 당장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행보를 좀 하다가 시장에 의해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이 종목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추세는 38,500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조금 추세가 조금 흔들리지만 아직은 그 자리 주봉상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요. 네. 자, 오늘 제가 짧게 올려드린다라는 게 또 길어졌습니다. 카카오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39만원 정도 오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또 39만원에 만약에 왔다면 매수하셔서 40한 4, 5만원에 팔아버리십시오. 저는 45만원 이상 카카오는 넘어가기 힘들더라 보고 45만원이 카카오는 좀 고점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자, 시장은 현대차처럼요 이렇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이동평균선 이격이.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가 좀 기다리셔야 된다. 관망 좀 하시면서 어디까지 조정받을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오면 그때는 저는 여러분께 저점에서 과감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요. 어쨌든 그 가격이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